지금 침 삼킬 때마다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따끔거리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목이 좀 칼칼해서 감기약 한 알 드시고 버티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40대부터 70대 분들, 이거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목이 부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서운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인두염을 방치했다가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심장 판막이 망가지는 류마티스열이나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급성 신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단순한 목 통증이 아니라 전신 질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 딱 10분만 집중해서 보세요. 내가 지금 겪는 통증이 단순 감기인지 아니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위험한 상태인지 정확히 구별해 드립니다. 그리고 병원 안 가고 집에서 통증을 절반으로 줄이는 과학적인 방법까지 전부 다 공개할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오늘 제가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보통 목이 아프면 아유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 하고 판피린 한 병 드시거나 쌍화탕 찾으시죠? 하지만 감기와 인두염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걸 구분 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감기는 콧물, 재채기, 기침이 주된 증상이지만 인두염은 말 그대로 목구멍 자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공격당해서 불이 난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침이나 음식물을 삼킬 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목 안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혀 뒤쪽 인두벽에 하얀 곱이 끼기도 하죠. 이때 체온이 38도씨 이상 고열로 치솟으면서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시는 전신 권태감이 찾아온다면 이건 100% 인두염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림프절이에요. 귀 밑이나 턱 아래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평소보다 딱딱하게 멍울이 잡히고 누를 때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지금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세균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목이 좀 붓고만 해? 하고 넘기지 마세요. 바이러스성 인두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기도 하지만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 같은 세균에 감염된 경우에는 반드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걸 방치하면 세균이 심장이나 신장으로 넘어가서 평생 고생하는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거울을 보고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목젖 주변이 유독 빨갛거나 하얀 반점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목이 좀 아픈 건데 무슨 심장 타령이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차가운 현실입니다. 인두염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인 연쇄상구균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고약한 짓을 하거든요. 이 세균이 치료되지 않고 혈액을 타고 돌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까지 적으로 착각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이를 류마티스열이라고 부르는데 심장 판막에 염증을 일으켜 평생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장병을 안고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염증 성분이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으로 흘러들어가면 급성 사구체 신염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소변색이 콜라색처럼 검붉게 변하거나 얼굴과 발이 퉁퉁 붓는다면 이미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면역력이 20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이 목에만 머물지 않고
폐로 내려가 폐렴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혈액 전체가 오염되는 폐혈증으로 번질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인두염 환자 10명 중 약 4명은 초기 대처를 잘못해서 병을 키워 오십니다. 나이 먹어서 기운이 없는 거겠지 하고 넘겼던 근육통과 고열이 사실은 전신으로 퍼진 염증의 신호였던 거죠. 여러분, 목의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침 삼키기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약 한 알 먹고 버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불길을 꺼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목에 불이 났을 때 병원 가기 전이나 약을 먹으면서 병행하면 회복 속도를 2배 이상 높여주는 5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물 가글의 한 끗 차이입니다. 그냥 대충 헹구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를 섞어 농도를 맞추세요. 너무 짜면 오히려 점막이 손상됩니다. 이걸로 목을 뒤로 젖혀 아으 소리를 내며 30초 동안 깊숙이 헹궈내면 목 안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씻어내고 부기를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물은 양보다 온도와 횟수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도씨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20분마다 한두 모금씩 축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점막이 마르는 순간 바이러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합니다.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염증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무조건 맞추셔야 합니다. 특히 주무실 때가 중요해요. 자는 동안 입으로 숨을 쉬면 목점막이 바짝 마르면서 통증이 극심해집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 2~3장을 머리맡에 꼭 걸어두세요. 습도만 잘 맞춰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C와 아연의 보충입니다. 인두염은 결국 면역력 싸움입니다. 면역세포의 무기라고 불리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 드세요. 식사가 어려우시다면 자극이 적은 죽이나 미음으로 기력을 보충하고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꿀은 천연 항균 작용을 하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따뜻하게 보호하세요. 스카프나 수건으로 목을 감싸서 체온을 1도만 높여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면역세포들이 목으로 빠르게 이동해 염증과 싸워줍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며칠 고생할 인두염 단 하루 만에 가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 좀 아픈 게 대수냐며 참고 넘기기에는 여러분의 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침 한 번 삼키기 힘든 그 고통은 사실 우리 몸이 나 좀 살려달라며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오늘 배운 대로 즉시 실천해 보세요.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하고 머리맡에 젖은 수건 한 장 올리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무서운 합병증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손주들 재롱도 보시고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시며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시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에 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두염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 침이나 음식물을 삼킬 때 목에 가시가 걸린 듯 아프다. 2. 목젖 주변이 빨갛게 부어 있거나 하얀 반점이 보인다. 3.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심한 두통이 있다. 4. 귀 밑이나 턱 아래에 딱딱한 멍울이 잡히고 아프다. 5.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없는 전신 권태감이 있다. 위에 3개 이상 해당 시 즉시 이비인후과 방문을 권장합니다. 저 백세소담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수명을 늘려줄 더 유익하고 강력한 건강 비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